반갑습니다. 해성고등학교 2학년 생명과학원의 안세봄 선생님입니다. 늦었지만 선생님이 호르몬과 항상성 이 문제풀이 영상을 찍어 올리게 되었습니다. 쌤이 미리 예고한 것보다 조금 늦어져서 정말 죄송하고요. 얼른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으로 이 문항 번호에다가 표시를 한 것들은 수업 중에 다 풀어준 것들이고요. 표시가 안 돼 있는 것들은 이제 집에 가서 풀어봐라. 쌤이 문제풀이 영상 올려주겠다 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문제풀이 영상을 통해서 선생님이 수업 중에 풀어주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느끼거나 푸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22년 11월 문제입니다. 그림가는 정상인의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는 이 사람에서 혈중 기억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의 농도에 따른 니은의 농도네요. 보면은 X축의 기억의 농도, Y축의 니은의 농도라고 적혀 있고요. 이렇게 이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이 디테일하게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 요거 한번 표시해 봅시다. 각각의 내분비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들의 이름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자, 먼저 간내 시상하부에서 TRH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뇌하수체 전엽을 자극을 하죠. 자,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아서 TSH의 분비가 촉진이 되고요. 이 TSH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RH, TSH, 티록신 순서대로 쌤이 기억을 하라고 했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 만약에 티록신이 분비가 원활하게 되어서 물질대사가 활발해지고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하게 되면은 더 이상 체온을 무한대로 올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티록신의 분비가 억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시상하부와 뇌하수체 전엽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TRH의 분비와 TSH의 분비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음성 피드백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진행한다라는 뜻이었죠.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기억의 농도가 지금 1에서 4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지금 니은의 농도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요거 뭐에 해당하는 걸까요? 자,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를 순서 없이라고 얘기했네요. 자, 요거 음성 피드백 작용과 유사하죠? 기억이 티록신이라고 했을 때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TSH의 농도는 감소가 되어야만 하겠죠? 역시나 음성 피드백을 표현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TSH이다. 아니죠. 기억은 티록신이다. 니은, 갑상샘에 니은의 표적 세포가 있다. 니은이 TSH였죠? TSH의 한글명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잖아요. 말 그대로 갑상샘을 자극시켜주는 호르몬입니다. 그러므로 이 니은의 표적 세포는 당연히 갑상샘에 있겠죠.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고요. 디귿, 혈중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RH의 분비가 억제된다. 자, 요거 당연히 음성 피드백에 대한 얘기죠. 티록신의 농도가 증가하면 TRH 그리고 TSH의 분비가 둘 다 억제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디귿이 맞는 말. 그러므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정상인과 가나다의 티록신, 기억, 니은의 혈중 농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가나다 사람은 각각 이 A, B, C 중에 한 곳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고, 여기서 말하는 A, B, C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갑상샘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여기 있는 기억과 니은은 TRH와 TSH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이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을 다시 한번 심플하게 좀 적어 볼게요. 자, 먼저 시상하부, 뇌하수체 전엽, 그리고 갑상샘에
에서 각각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느냐? 시상하부에서 TRH, 뇌하체 전엽에서 TSH, 갑상샘에서 티록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어디에서부터 접근을 해야 될까요? 보면은 지금 티록신의 농도는 모두 지금 알려준 상황이죠. 보면 정상인은 당연히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인데 지금 가나다 사람 모두 이 티록신의 농도가 지금 높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이 가라는 사람한테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이 가라는 사람은 티록신의 농도도 높은데 지금 기억의 농도도 높게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 말인즉슨 이 티록신 앞에서 분비되는 TSH의 분비가 높기 때문에 티록신의 분비도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기억이 TSH가 될 거고요. 그럼 니은은 하나 남은 TRH가 될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TRH는 분비가 낮대요. 자, 한번 표시를 해볼까요? TRH가 분비가 낮은데, 자, 다른 색깔로 할게요. 아이고, 다 지워졌네요. 다시. TRH의 분비는 낮은데 이상하게도 TSH의 분비는 높아지고 그 덕분에 티록신의 분비는 높아진다? 자, 그럼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TSH의 분비가 높아서 티록신의 분비가 높은 거는 당연하고 정상적인 겁니다. 자, 그런데 TRH의 농도는 낮은데 TSH의 분비는 높다? 요거는 어디에 문제가 있다? 여기 뇌하수체 전엽에 문제가 있어서 이 TRH의 낮은 농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뇌하수체 전엽에서 TSH의 분비가 늘어난 덕분에 갑상샘도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도 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 A라는 사람은 어디에 이상이 있느냐?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는 거구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사람을 한번 볼게요. 다라는 사람은 보니까 TSH도 TRH도 지금 낮게 유지가 되고 있대요. 자, 그러면 아까 적었던 걸 한번 살짝 지워보고 다시 한번 표시해 봅시다. 다시 표시. 자, 다시. 이렇게. 자, 티록신은 높게 유지가 되는데 TRH의 분비도 떨어졌고 TSH의 분비도 떨어졌네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티록신의 분비가 많아지려면 TSH나 TRH의 농도가 높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티록신 바로 앞에서 분비되는 TSH의 농도가 낮으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될 리가 없죠. 즉, 이 과정에 문제가 생긴 거네요. 갑상샘에 문제가 생긴 덕분에 이 TSH의 낮은 농도를 인식하지 못하고 티록신이 멋대로 많이 분비가 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C라는 사람은 갑상샘에 이상이 있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TSH가 티록신의 분비 조절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가 뇌하수체 전엽에 이상이 있고 다가 갑상샘에 이상이 있다면 하나 남은 나는 B, 시상하부에 해당하겠네요. 나라는 사람은 B, 시상하부에 문제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나다라는 사람의 이상이 있는 부위 A, B, C 다 밝혀냈고요. 기억과 니은도 밝혀냈기 때문에 자, 이제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A는 시상하부이다. 아니죠. 시상하부는 B였고요. 니은 기억은 즉 TSH는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당연히 호르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였잖아요.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디귿 니은은 TSH이다. 아니죠. 기억이 TSH, 니은이 TRH였습니다. 그러므로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요 그림은 고맙게도 거의 모든 내 분비생과 호르몬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요. 음성 피드백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근데 딱 하나 지금 여기 가만 딱 가려놨네요. 요게 뭔지만 우리가 미리 적어두면은 문제 풀기가 영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자, 간은 뭘까요?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되어서 자극을 받는 바로 뇌하수체 전엽이 되겠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나머지 부분들이 다 연결이 되고요. 음성 피드백도 지금 이렇게 억제하는 선으로 잘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바로 보기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기억, 간은 뇌하수체 전엽이다. 맞는 말이죠. 니은, 갑상샘은 TSH의 표적 기관이다. 자, 갑상샘은 TSH의 표적 기관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죠. TSH가 지금 갑상샘 앞에서 분비돼서 갑상샘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림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TSH의 이름 자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었죠. 그러므로 니은 보기도 맞는 말이고요.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기량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자, 기량작용 맞는 말일까요? 틀렸죠? 자, 티록신의 분비 조절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조절된다 라고 쌤이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가 원인을 억제한다. 자, 그럼 기량작용은 뭐였나요? 기량작용이란 어떤 이 동일한 표적 기관에 대해서 서로 반대작용을 나타낼 때 기량작용을 한다. 예를 들어 인슐린과 글루카곤처럼 똑같이 이자라는 뇌분비샘에서 분비되면서 간이라는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하지만 서로 혈당량을 낮춰주고 높여주는 반대작용을 하는 걸 기량작용이라고 했었죠. 그러므로 기억과 니은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계속 해볼게요. 그림은 사람에서 호르몬 A의 분비 조절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은 갑상샘과 뇌하수체 전엽이다. 자, 우리가 자주 보던 그 그림입니다. 바로 한번 기억, 니은 채워볼게요. 자, 시상하부에서 TRH가 분비가 되면 기억,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을 것이고요. 뇌하수체 전엽이 자극을 받으면 TSH가 분비가 되어서 니은,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 A가 분비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A 알고 있죠? 바로 티록신이 되겠죠. 이 티록신이 표적시포에 작용을 해서 물질 대사를 촉진시켜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음성 피드백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네요. 자,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니은은 갑상샘이다. 맞는 말. 니은, A는 혈액을 통해 이동한다. 자, 티록신, 호르몬이니까 당연히 혈액을 통해 이동합니다.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징이었어요. 디귿, A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자, 티록신 하면 음성 피드백. 맞는 말이죠. 그러므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뒤에 티록신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자료와 실험이다. 이렇게 자료를 완전하게 다 제시를 해줘서 굉장히 땡큐, 고마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실험 과정을 바로 봅시다. 정상 G, A, B, C, D를 표와 같이 서로 다른 조건으로 처리를 하였다. 일정 시간이 지난 후 혈중 기억과 니은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표와 같고요. 이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갑상샘 자극 호르몬인 TSH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요거는 지금 이렇게 실험 과정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은근히 쉽게 풀립니다. 자, 어디서부터 접근을 할 거냐? 바로 생쥐 D부터 접근을 해볼게요. 자, 생쥐 D를 봤더니 갑상샘의 일부를 제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갑상샘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었었나요, 여러분? 여기 자료에서도 나와 있죠. 바로 티록신이죠. 티록신입니다. 근데 갑상샘을 일부 제거를 하면 이 갑상샘에서 분비가 되는 티록신의 분비가 원활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티록신의 분비가 감소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합니다. 추측이 가능하죠? 자, 그런데 잘 봅시다. 혈중 기억과 니은 중에 어느 쪽이 지금 농도가 낮죠? 보니까 니은의 농도가 낮네요.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갑상샘을 일부 제거했을 때 농도가 낮은 니은이 자연스럽게 티록신이 될 것이고요. 그러면 하나 남은 기억은 TSH가 되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와 C만 잘 분석하면 될 것 같아요. B와 C를 볼게요. 자, 보시면 기억이 아까 TSH라고 우리가 밝혔고요. 니은을 티록신이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B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B는 지금 이 정상의 생쥐한테서 TSH를 주사를 했을 때입니다. 당연히 TSH를 주사를 하면 TSH의 농도는 높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덕분에 티록신의 농도까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TSH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 갑상샘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이 되면 당연히 갑상샘이 자극을 받아서 티록신의 분비도 촉진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 내릴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티록신을 주사를 한다. 티록신을 주사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자, 다시 할게요. 쌤이 다른 색깔로 한다는 게 깜빡했어요. 자, 티록신을 주사를 하면 당연히 티록신의 분비는 높아질 겁니다. 자, 그런데 티록신의 분비가 정상보다 높아져 버리면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 앞에서 분비되는 TRH나 TSH의 분비는 억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에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티록신의 분비가 높아진 덕분에 그 앞에 분비됐던 TSH의 분비가 낮아진 것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O가 아니라 X라고 해야겠네요. 죄송합니다. 짠! 음성 피드백의 작용이 일어난 겁니다. 음성 피드백을 이렇게 막아주는 느낌으로 표시를 하고요. 보통 이렇게 어떤 분비를 촉진하는 건 이렇게 뾰족한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게 다 밝혀졌으니까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갑상샘에서 분비된다. 아니죠. TSH는 갑상샘이 아니라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됐었죠.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혈액을 통해 표적 기관으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호르몬의 일반적인 특징이죠. 맞는 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으로 조절된다. 당연히 맞는 말.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고3 선배들이 2020년에 풀었던 수능 문제입니다. 다음은 티록신의 분비 조절 과정에 대한 실험이다. 자, 기억과 니은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이다. 실험 과정을 봤더니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를 3마리를 준비를 한 후에 B와 C 생쥐한테서 갑상샘을 제거를 했다. 아까는 갑상샘을 일부 제거했다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갑상샘을 완전히 제거를 했대요. 자, 갑상샘을 제거를 하면 여러분, 갑상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어떤 호르몬? 그렇죠. 티록신 호르몬의 분비가 아예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 B와 C에서 티록신의 분비가 제로라서 티록신 농도가 안 나올 거예요. 그랬을 때에 혈중 기억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를 봅시다. 기억의 농도 아니나 다를까 B와 C에서 기억의 농도가 지금 완전히 제로가 되었죠. 그럼 이 기억이 뭘까요? 기억은 티록신과 TSH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당연히 농도가 제로이니 기억은 티록신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ABC에서 혈중 니은의 농도를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다 과정을 보면은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나의 B와 C 중에서 한 생쥐한테만 기억을 주사한 후에, 즉 기억이라고 하면은 티록신이죠. 티록신을 주사한 후에 ABC에서 혈중 니은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자, 니은의 농도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될까요? 기억이 티록신이면 니은은 TSH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B와 C 중에 한 생쥐한테 티록신을 주사를 하게 되면 티록신의 농도가 정상보다 많아지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티록신의 분비가 늘어났기 때문에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그 앞에서 분비되던 TRH나 TSH의 분비는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아니나 다를까 이 B와 C 중에 어떤 생쥐? 이 C 생쥐만 TSH의 분비가 떨어졌네요. 물론 A도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B와 C만 비교하도록 할게요. 이 C만 TSH의 분비가 줄어들었구나. 그러면 이 C가 기억을 주사한 생쥐구나. 기억, 즉
티록신을 주사한 생쥐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티록신에 의한 음성 피드백에 의해 TSH의 분비가 낮아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음성 피드백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봅시다. 기억, 갑상샘은 니은의 표적기관이다. 갑상샘은 니은 TSH의 표적기관이 맞죠? 맞는 말. 니은, 다에서 기억을 주사한 생쥐는 B이다. B가 아니라 C죠. 자, 디귿, 티록신의 분비는 음성 피드백에 의해 조절된다. 당연히 맞는 말. 기억 디귿만 맞으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항상성에 대한 자료이다. 가,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으로 기억에서의 TSH의 분비를 조절한다. 자, 기억에서의 TSH의 분비다. 자, TSH는 어디에서 분비됐었죠? 그렇죠. 뇌하수체 전엽에서 분비가 되었었죠. 자, 나. 체온 조절 중추에, 자,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였죠? 우리 항상성 조절 중추는 항상 어디였다? 간내, 시상, 하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동그라미 A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한다. 이 동그라미 A는 고온 자극과 저온 자극 중에 하나이다. 자,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을 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열 발산량이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그렇죠. 줄어들겠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하게 되면 혈관이 피부로부터 멀어진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그 혈관 안에 흐르는 혈액이 갖고 있는 그 열을 덜 빼앗긴다는 소리가 되겠죠? 열 발산량은 언제 줄어들어야 될까요?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렇죠. 저온 자극이 왔을 때겠죠? 아, 그러면 A는 저온 자극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고요. 열 발산량을 줄이는 또 다른 방안들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적어볼까요? 피부 근처 혈관을 수축시켜 주거나 잇모근이 수축되거나 땀 분비가 억제가 되면 역시나 열 발산량이 줄어든다. 이런 것들은 누가 활성화시켜줬다? 요거까지. 그렇죠. 교감신경이었죠.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피부 근처 모세혈관 수축, 그리고 잇모근 수축, 땀 분비 억제를 통해서 열 발산량이 줄어든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티록신은 혈액을 통해 표적 세포로 이동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기억과 니은은 모두 뇌줄기에 속한다. 자, 뇌줄기는 뭐였을까요? 한번 오랜만에 적어봅시다. 밑에다가. 자, 우리 뇌를 크게 6가지로 배웠잖아요. 대뇌, 소뇌, 관뇌, 뇌줄기, 뇌교, 연수. 맞죠? 그 중에 뇌줄기, 뇌교, 연수를 우리가 아이고, 뇌줄기란다. 죄송합니다. 잘못 적었습니다. 뇌줄기가 아니라 중간뇌죠. 쏘리. 중간뇌였죠? 자, 중간뇌 뇌교 연수를 우리가 뇌줄기라고 표현했었죠? 그리고 간뇌를 우리가 이렇게 또 구분지었었어요. 시상과 시상 하부. 그리고 이 시상 하부 아래쪽에 뇌 하수체가 콩알 만한 게 달려 있었고요. 이 뇌하수체가 이제 전엽과 후엽으로 구분이 되었었죠. 그러므로 이 기억과 니은은 뇌줄기에 속한다가 아니라 간뇌에 속한다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자, 디귿, 동그라미 A는 고온 자극이다. 고온이 아니라 저온 자극이었죠.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정상인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는 호르몬의 특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 ABC의 원격 수업 내용이다. 당연히 아마 옳은 학생,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있는 대로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학생 A,
호르몬은 외분비샘에서 생성되어 분비관을 통해 외부로 분비됩니다. 요거 완전히 틀렸죠. 자, 호르몬은 내분비샘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분비관이 없다 그랬습니다. 분비관 없이 혈액을 통해 내부로 분비되니까 내분비샘이라고 불렀죠. 틀린 말이고요. B. 호르몬은 특정 호르몬 수용체를 가진 표적 세포에 작용합니다. 네, 요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디귿이 아니라 학생 C. 호르몬의 분비량이 부족하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납니다. 네, 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B와 C만 옳은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문제 보겠습니다. 표는 정상인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저온 자극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이다. 자, 티록신 분비가 촉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물질 대사가 활발해진다 라고 했었죠? 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된다. 자,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열 발산량이 늘어나겠죠? 열 발산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체온은 떨어져 줄 수 있을 거고요. 자, 가도 마저 정리할게요. 위에 물질 대사가 촉진이 되면은 당연히 체온은 상승을 하겠죠. 열 에너지도 많이 발생할 테니까. 자, 세 번째로 골격근의 떨림이 늘어난다. 자, 골격근이 떨리면 우리가 몸이 부르르르 떨리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열이 발생합니다. 열 발생량이 증가하면서 체온이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가나다가 저온과 고온 자극 중에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 체온을 상승시켜주는 이때가 저온 자극이 왔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추우면 우리가 체온을 올리기 위한 일들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체온이 떨어져 줘야 되는 이유는 고온 자극이 왔을 때 우리가 더우면 체온을 떨어뜨려 줘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가나다는 각각 저온 자극, 고온 자극, 저온 자극에 해당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에 접근할게요. 자, 보기 보시면 기억, 티록신의 분비량이 증가하면 물질 대사가 촉진된다. 넷쌤이 이렇게 적어줬죠. 자, 니은, 나는 저온 자극을 주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다. 저온 자극이 아니라 고온 자극을 주었을 때죠. 디귿, 다에 의해 열 발생량이 감소한다? 아니죠. 골격근의 떨림이 증가하면 열 발생량도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니은 디귿 틀렸고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2년 9월 문제고요. 그림 가는 어떤 사람에서 일어나는 체온 조절 과정을 나는 주변 환경 온도에 따른 피부의 열 방출량을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림에서 가부터 보시면 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변하는 이유가 여러분 어떤 신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었는지 혹시 기억하나요? 그렇죠. 바로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은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저온 자극이 주어져서 체온을 상승시켜야 된대요. 체온을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열 발산량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열 발산량이 줄어들기 위해서는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수축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쪽도 한번 볼까요? 자, 이쪽 보니까 자, 저온 자극이 와서 갑상샘에서 호르몬 A가 분비가 된대요. 이 호르몬 A 뭘까요? 갑상샘 하면 우리 티록신을 떠올려야겠죠?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물질 대사량이 어떻게 변화를 할까요? 물질 대사량이 촉진 억제? 당연히 촉진될 것입니다. 물질 대사량이 촉진을 하면 당연히 열 발생량은 늘어나게 되겠죠. 그 덕분에 체온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 나 그래프를 보시면 주변 환경 온도가 10에서 45도씨로 지금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래프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주변 환경 온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열 방출량이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당연히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내 몸에 갖고 있던 열을 많이 방출시키고 발산시켜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호르몬 A는 티록신이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요. 니은, 가에서 신경기억에 의해 피부 근처 모세혈관이 확장된다. 확장이 아니라 수축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 보기. 디귿, 단위 시간당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은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 자, 피부 근처를 흐르는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열 발산량도 늘어납니다. 즉, 이 피부 근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과 열 발산량은 서로 비례 관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자, T1과 T2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T1, T2 시점을 잘 보시면 열 방출량, 즉 발산량입니다. 발산량이 T1보다 T2가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피부 근처 모세혈관을 흐르는 혈액의 양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T2 쪽이 더 많을 것이다. 그런데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네요. 적다라고 표현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러므로 기억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정상인 P에서 주변 온도에 따른 체온과 기억의 변화를 나의 A와 B는 주변 온도가 T1과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 상태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T1이 T2보다 작고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부등호 표시하고요. 이 기억은 열 발생량과 발산량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가 그래프부터 볼게요. 자, 지금 이 주변 온도가 점점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점점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지금 이 기억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나요? 초반에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그 덕분에 체온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주변 온도가 더워지면 더워질수록 감소해야 되는 건 열 발생량일까요? 열 발산량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열 발생량이 되겠죠? 안 그래도 더워 죽겠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기억은 열 발생량이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나 그림을 봅시다. 나 그림은 피부 근처 혈관의 상태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A 혈관은 굉장히 수축되어 있죠. 혈관 수축되어 있고요. B 혈관은 이렇게 빵빵하게 커져 있잖아요. 혈관 확장되어 있구나. 이게 왜 그런 걸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추워서 열을 안 빼앗기고 싶은 상태겠죠. 그러므로 즉 언제? 저온 자극이 왔을 때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피부 혈관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면은 피부 근처 가까이에 혈관이 다가오면서 이 혈액이 갖고 있는 열을 빼앗기기가 쉬울 겁니다. 즉 우리 몸에 열이 많아요. 주변에 고온 자극이 와서 이 열을 많이 발산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얘네들이 과연 T1과 T2 중에 어떤 상태일까요? 상대적으로 저온인 T1이 이 A일 때가 해당할 거고요. 상대적으로 고온인 T2일 때가 B 상태에 해당하겠네요. 자, 그러면 보기를 봅시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열 발산량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발산량이 아니라 발생량이었죠. 니은 T2일 때 피부 근처 혈관 상태는 B죠. A가 아니라 B다. 마지막으로 디귿,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이다. 시상하부 맞죠? 우리 체온 조절 중추뿐만 아니라 혈당량이나 삼투압 조절 중추는 모두 다 시상하부입니다. 그러므로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 관계상 쌤이 살짝 끊어가야 돼서 여기까지 설명하고 다음 영상에서 마저 문제 풀이를 해주도록 할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